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대구 아파트 전세 매물 예측 2022년 예측을 해보는데요. 입주 물량, 공급 물량, 적정 물량 이런 것들 예측은 많이 있는데 전세 매물에 대한 예측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오늘 낮에부터 이거 계속 제대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수로 생방송, 실시간 방송이 켜져 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올라가서 방송 기다리신 분 혹시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착오를 조금 겪게 되네요. 마이크 대고 노래도 부르고 뻘짓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것은 실시간 방송으로 안 나가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 1일 브리핑에서 늘 제가 보여드리던 자료인데요. 월배 3종 요거 요즘 추적하고 있죠. 1500건 정도의 입주 물량 중에서 한 350건 정도 지속적으로 매물로 머물러 있었죠. 이게 11월 중반의 모습인데 입주를 하고 보름이 지난 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350건 정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요것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 상반기에 입주했던 버모 에일리넷들 이거 했다가 이거 됐다가 이게 막 매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소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로 들면서 생깁니다. 월배 3종 줄어들 때도 되었는데 안 줄어듭니다. 그러면 월배 3종보다 먼저 입주했던 요 파란색 선에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9월달에 입주를 했는데요. 9월달 요 무렵 지금 빨갛게 색칠되고 있는 요 무렵 입주를 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9월 말에 입주를 해서 11월 말이 되었어요. 11월 말이 되었는데 200건 이상 남아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한 100건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소진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월배 3종도 생각보다 소진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문제점 요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1월 4일에 2126건 12월 15일에 6683건 그러면 곱하기 3입니다. 연초 대비 곱하기 3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물량 연초에 1410건에서 지금 2800건으로 곱하기 2, 2배 늘어났습니다. 월세도 나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체 임대 물량 3,500건 중에서 9,500건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난 모습이죠. 월세 물량은 차치하고 전세 물량만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제가 물량을 예측했냐면 입주월에는 입주 물량의 100분의 30, 10분의 3, 100분의 30 정도의 물량이 쌓여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입주 물량이 1000건이다. 그러면 한 300건 정도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물론 100분의 1000분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도 있고 100분의 50이 되는 것도 있고 이 천차만별인데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진행해 볼게요. 1개월이 지나면 100분의 20이 남아있고 2개월이 지나면 100분의 18이 남아있고 이렇게 가정을 쭉 해나가서 6개월이 되면은 물량이 다 소진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입주월에는 입주 물량이 아까 100분의 30 똑같죠. 그렇다면 그 6개월 전에는 100분의 2가 남고 5개월 전에는 100분의 5 이렇게 미리 물량이 쌓이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실제로 100분의 2보다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전세 매물 내놓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예전보다 2개월 전, 1개월 전에는 이 정도 매물이 남아있다. 요 가정하에 진행을 해봅니다. 자, 내피셜 계산법. 제가 요거 돌린다고 오늘 한 10시간 이상은 고민했는 것 같아요. 계속 어제 표를 저녁에 만들어 놨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해 나갔습니다. 몇 가지 전제를 덧붙입니다. 연초의 전세는 전년 12월에 이월된 물량으로 한다. 신축으로 인해 구축의 5분의 2가 공실이 된다. 신혼가구 월 685건 정도 결혼을 하던데 이 신혼가구의 5분의 4 정도가 아파트로 이주한다.
그 다음 1인 가구 등의 증가분은 2021년에는 제가 10월 달까지 봤을 때 한 5천 가구 정도 증가했었거든요. 뭐 대충 한 7,200 가구로 잡고 그래 계산하기 쉽게 월 600 가구 정도 이렇게 가구 수가 증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에 5분의 1 정도가 아파트로 입주한다. 이 분화된 가구 중에서 보면은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뭐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뭐 다세대 등등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 아파트에 1인 가구 중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가구는 한 2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기 쉽도록 단순화했습니다. 2020년에는 월별 증가수가 가구수 증가가 한 2,500 가구 정도 됐었어요. 2020년에는 아직도 경기도 많이 안 좋아서 생각보다 분화가 덜 된다는 가정하에 월 1,000가구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물로 출회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매물에 열을 더한 것으로 한다. 밑에 나중에 표 보여드리면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월말이라는 가정, 뭐 1월달 수치라 그러면 1월 3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새로 열을 더한다는 게 요 말입니다. 요 말. 요렇게 만약에 5월달이라 그러면 요렇게 신규 아파트의 매물이 요 정도로 남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자, 여기 2월달 여기 80에 100분의 30을 하면 24가구가 됩니다. 요렇게 물량이 변해가는 모습 나타낼 거예요. 여기 약간 또 실수가 또 나오네요. 그렇 나머지는 제가 맞춘다고 맞췄어요. 이거 일일이 수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 시뮬레이션 된 표를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규로 보이는 매물 개수입니다. 그 다음 전년도에서 2월 되었는 게 1,500개, 실제로는 아까 2,100개 정도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 2,100개 중에는 2021년도에 새롭게 나왔던 매물들 개수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시 넣는다고 계산하면 약 2,100개의 매물이 1월 초에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해서 신규 아파트로 인해서 기존 구축들이 빈집이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세 매물로 출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두 개를 플러스하고 신혼부부 아파트가 신혼부부가 685가구 정도 생기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아파트로 입주합니다. 전세 물량이 사라지는 거죠. 마이너스로 처리했습니다. 가구수 증가 월 7,200가구 정도라고 해서 연 7,200 정도에서 월 120건 정도 또 전세로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월 말에 2,350건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럼 2,350건이 2월 달로 넘어갑니다. 2월 달로 넘어가면 여기에다가 신규 아파트 증가분 요 두 개를 뺀 수치입니다. 2월 달에 보이는 신규 아파트 물량 새로 열려 나와 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1월 달에 나와 있던 물량을 빼주면 요 수치 나오죠. 증가분 요 수치를 더해서 전세 물량 개수가 요렇게 나타납니다. 2350 더하기 611을 하면 2961건. 여기에다가 다시 공실들로 생길 테니까 요건 채워지고 해서 요렇게 2021년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요 1일 브리핑에서 매일 보여드리는 건데 요렇게 빨간색 선을 따라서 요렇게 차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수치, 실질 수치를 나타내 봤는데요.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자, 이거 보이십니까? 파란색 선이 시뮬레이션 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실제입니다. 아주 유사하게 겹쳐 있죠? 이거 만든다고 정말 힘들었네요. 네, 여러분들 좀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 이게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이거 제가 다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박한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밑에 가면은 또 아까 그 표 계산했던 거 있죠? 그거 잔뜩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2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한 6,800개 정도 매물이 있는 상태죠. 1월 말이 되면은 한 7,200개 정도의 전세 매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해서 해보니까 숨이 턱 막혀오죠. 입주 물량도 많죠.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7,200건에서 10,000건이 되려면 내년 6월달쯤 되면은 아마 전세 매물이 10,000건쯤 있을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이 전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었죠. 뭐 가구수 증가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든지 뭐 결혼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은 이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죠. 하나가 채워지면 하나가 빈다. 네, 그거 기본 또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데 2020년 이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2020년 약 4,000건에서 시작해서 2,000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전세가 없어서 아우성이었죠. 이때 전세가 없어서 아우성이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대구가 온통 공사판, 지금 130여 개 공사판 지금 현재 벌어져 있죠. 이때부터 엄청나게 이주하는 인구가 많았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이주하는 인구가 많았고 근래에는 이주하는 인구가 이제 많이 없죠. 공사판은 다 되었는데 이미 땅은 다 문질러 버렸죠. 네. 요거는 이전에 제가 조금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시뮬레이션 했었던 건데 그래도 연말이 되면은 10,000건 가까이 전세 물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자, 우려스러운 점은 세입자의 90% 가까이가 눌러 산다. 즉 2년 추가로 연장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주 수요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하루에 한 50건 정도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죠. 임대차 3법이 끝나고 나면, 이 연장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6천여 개의 매물도 줄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인데 1만 개의 매물이 존재한다면 생각보다 전세가 안 빠진다고 아우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이 많이 등장하면서 법적 다툼도 여기저기 이뤄질 거예요. 아마 게시판에 보면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 여러 가지 또 대안들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모두 다 피곤해집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면 임대인은 돈을 적절한 시기에 돌려주면 그 임차인이 무리 없이 이주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존 전세 거주자의 경우 입주 등으로 반드시 이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전세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인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죠. 혹시 내년 말에 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네요. 지금쯤 가입을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임대인이 잘 돌려준다고, 임대인이 돈이 많아서 잘 돌려준다. 그럼 문제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 점유된 상태에서 전세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신규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공실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물, 실제 공실, 요거 생각보다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세를 언제 내놓을까요? 지금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지금 알아보세요. 그 다음 집값이 올랐으니 전세금 많이 올려도 되겠죠? 글쎄요. 이 부분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실질적으로 전년도 제가 1일 브리핑에서 계속 보여드리는데 전년도 전세 평균 금액보다 올해 전세 평균 금액이 더 낮습니다. 그 역전이 일어났죠. 다시 한번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2020년 전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의 전세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었죠. 자, 이어서 아이고 노란색이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그리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
융통 방법, 그 돈을 혹시 뭐 다른 쪽으로 융통해서 사용해 버렸다면 융통 방법을 미리 고민해 두시는 게 고민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울 경기 쪽에도 보면은 뭐 내가 입주하려고 한다.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입주하려고 한다. 근데 전세금을 내줄 돈이 부족하다. 그럼 전세금 반환 대출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1주택자, 무주택자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갭 투자를 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것 같고 2주택자, 2주택자의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뭐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결국은 이것도 주담대죠. 주담대를 하게 되면 뭐 기존 주택 처분 문제도 걸릴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싶어요. 그 다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신축 입주 등을 앞두고 있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 것을 확답을 받아두세요. 미리 연락을 드려서 언제쯤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임대인도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집 빠지면은 돈 돌려줄게. 그래놓고 아주 비싼 보증금, 기존 전세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좀 우려해볼 우려가 많이 되죠. 왜? 집 보러 안 오니까. 자기가 있어 보면은.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얼마 전에 게시판에 글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보니까 뭐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비대가 고장났다. 뭐 비대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거 임대인이 해야 되나 임차인이 해야 되나.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좀 미울 겁니다. 그 정도는 고쳐가지고 살면 되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미울 겁니다. 아이고 그거 돈 얼마 한다고 뭐 집도 뭐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나. 임대인도 빡빡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둘 다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 임차인이 또 악감정을 품어가지고 누가 집 보러 왔을 때 아주 오랜만에 이거 전세를 물건을 보러 온 사람한테 집주인 진짜 싸가지 없다. 그 하는 거 봐. 돈 이거 몇 푼 가지고 그렇게 난리구슬 지긴다 그러면서 다음 임차인, 연계되는 임차인에게 또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사람이 다 좋은 감정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대 문제 이런 것 그냥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찾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다음 세입자를 또 구할 때 좋게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 전세를 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전세금이 좀 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변동금리로 다 대출을 하죠. 지금 4% 정도라고 하는데 금리 얼마 전에 올랐죠. 코픽스 금리 오르면서 시중금리도 오른다고 나오던데 뭐 이제 4.5%니 5%니 또 이 이야기가 벌써 올해가 지나기 전에 벌써 4.5%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금리 몇 번 올린다고 했죠? 2번, 3번, 4번? 여러 이야기는 많지만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대출금리 6% 정도까지도 고려하고 작은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거예요. 전세를 2년만 살고 나가신다면은 6%까지 쫄리고 살아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2년 계약했다가 또 2년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니까 대출금리가 7%, 8% 되어버렸다. 내가 들어갈 때 처음에 4.5%라고 해서 월 은행이자 100만원만 부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년째 살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2배로 늘어나서 월 200만원씩 이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악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 내 돈 100% 다 해서 들어간다. 그런 분은 걱정 안 하죠. 그런 분 말고 전세 자금의 60%, 70% 이렇게 대출받는 분 많잖아요. 은행 담당자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지금 전세금 좀 싸 보인다고 덥석덥석 잡지 마시고 조금 더 딜해서 조금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임대인도 매물을 빨리 소진할 수 있어서 좋을 거고 임차인도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을 거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얼마 전에 분양이 굉장히 많아서 입주를 많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 분양은 받아놨는데 전세 넣으려고 하시는 분, 돈 많은 분, 돈 다 내서 등기 치는 분 걱정 안 하고 자금 사정이 빡빡해서 내가 실제로 입주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럼 일단 돈은 최대한 끌고 모아 보세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생각보다 많아서 전세가 잘 안 빠질 수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공식들이 있었죠. 입주 시작 시기가 전세가 가장 싸다. 높은 전세금 받으려고 버티기 들어가면 예전에는 한 두어 달 지나고 나면 전세 매물 많이 소진되어서 또 희소성이 있으면은 또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공식 깨지는 거 보셨죠? 분양시장 작년까지만 해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가구수 분화 25,000 가구 정도 분화될 정도로 가구수가 늘어났어요. 이거 그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숫자예요. 올해 얼마예요? 올해 한 7,000 가구 정도 분화됐죠? 이 25,000 가구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허수도 있습니다. 이게 청약하려고 하는 그런 허수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대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지 투기과열지구지 이거 세대 분화 초반에 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화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청약해봐야 어차피 뭐 분양가는 비싸지. 뭐 청약 그거 하면 뭐 다 당첨되지. 지금 분양 시장도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죠. 공식이 한 번에 깨져버렸죠.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 심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렸죠. 물론 작년 연말부터 그런 낌새는 약간씩 있긴 했었으면요. 이번에도 이 공식도 깨질 수 있다. 자료 만드는데 이거 한 20시간? 한 20시간 투자한 것 같아요. 방송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